저를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안정현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지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 안건 18건, 보류 1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을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89회 안성시의 임시회 1차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성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기능 및 사업은 안 제3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입니다. 제정조례안 의안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총 3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 2억 원, 운영사업비 1억 5천만 원이며 부서별로 기존 운영 인력을 제외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은 총 3명이며 단장은 임기제 나급, 팀장 다급, 팀원 라급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이란 안성시가 안성 시민에게 시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는 조직이며 중간 지원 조직이란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협치의 고리로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 및 사업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1호 지원단 관리 및 운영, 2호 사업계획 수립, 3호 조사 연구, 4호 공모사업 발굴 지원, 5호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6호 공익활동 역량강화 사업, 7호 마을공동체 도시대생 도농자료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8호 시장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 통합지원단은 시장이 운영하고 필요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과 5항까지는 위탁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위탁기간 3년, 운영규정의 마련과 승인, 사업비 지원, 소속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각각 수탁사의 의무, 사용료, 수탁자의 보고검사,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심의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1항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지원단의 계획 수립, 운영사항, 다수 부서의 협의 조정사항을 심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각각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이며 14조는 준용 규정입니다. 다음 8조의 비용 추계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연간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약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7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예산팀과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발제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수반사항, 입법 예고 내용은 배배드린 자료로 가름하고 사쪽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제 1조 2조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 3조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 4조부터 제8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 9조부터 13조 준용 안 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신규 채용하는 지원단장 1명, 팀장급 1명, 팀원 1명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도농교류센터 팀장 1명, 팀원 1명, 사회적 경제 팀원 1명, 마을공동체 팀원 1명, 도시재생 팀원 1명 등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설치 장소는 안성 3동 구 당황우체국 또는 기타 장소를 임대 계약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별 지원센터의 일시통합에 따른 통합지원단의 운영 문제, 사업비 예산의 불명확한 사용 용도 등 문제점이 다소 있는 바 심도 있는 심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정해져 있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단장이 나급이고 임기제가 다급 락급 이런 데는 저희들 공무원들 계약직 뽑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산정했을 겁니다. 그럼 저희 계약직이나 일반 저기분들이 직원이 들어갈 때 연 5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높나요? 여기서 단장은 8천만 원 계산했고요. 팀장 한 명은 7천만 원, 직원은 5천만 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존에 1년 동안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도농교류 센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제시한 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제시됐는데요. 기존에. 예. 예, 기존에 사업했던 것들은 좀 부서에서 하는 지금 센터들 그 사업비는 여기 기사했는데 그래서 총괄적인 게 이게 10억 6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운영 예산이 총 전부 운영 예산이 10억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10억. 예. 10억을 신규로는 3억 5천인데 이제 총괄 그거 포함해서 지금 해놓은 것까지 다 합치면은 10억 6천만 원으로 이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10억 6천만 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모든 이런 거를 만들 때 인건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과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게 막 의혹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들 계산한 거는 뭐 임의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법정 경비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뭐 과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그 인건비 반인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단장 연봉을 뭐 낙급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센터가 지금 몇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도시 아니, 예. 도시재생센터 있고 도농교류센터 있고 아니 이 센터 말고요. 기존에 지금 센터장이 있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안성시 예, 전체에서 예, 센터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을 행정과에서 못하셨다고. 예. 그 업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거랑 연관이 안 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센터장 기준으로 했을 때 8천만 원 연봉이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적 기준에 맞추셨다는데 어떤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담당관님.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그 안성시 여기 시민장학회 사무국장 그때 연봉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 형평상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연봉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천만 원, 팀장 7천만 원, 직원 한 명 5천만 원 이걸 법적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을 하셨다는데 그 법적 기준은 뭔지 또 이게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장들하고 연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봉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직제상 센터장의 지휘 통솔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센터장도 안성시 지휘 통지를 받고요. 이 센터에 나가면은 직원도 그 안에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센터장의 지시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조직 체계가 맞는 거예요? 우리 파견 공무원들이 일단은 센터장의 이게 지휘를 받는다는 게 안성시가 직영을 하게 됩니다.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센터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 거죠.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센터장을 지금 이렇게 예, 더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하고 좀 많이 제가 의도가
이렇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고요. 센터 직원들을 안성시가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단장을 네. 8천만 원씩 이렇게 연봉을 줘야 될 정도로 그 자리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무래도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들어와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나급에 되는 정도, 그분 정도의 직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영발전팀장 이상mon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센터랑 왜 이거 봉급 차이는 다른 데는 아마 민간 위탁으로다가 시하고 아마 그 계약이 돼서 아마 그 자체 내 그런 봉급 체계로 간 거고요. 저희는 이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나급을 보통 보면은 최고가 8천이라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8천이라 나급이면 저희 6급이랑 같은 거거든요. 공무원 6급이랑. 그래서 이거는 체계 내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봉급이 나온 거고 기타의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민간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의 그런 봉급 기준에 의해서 맞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운영 사업비를 1억 5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원단 운영비, 시민활동 지원사항 홍보, 또 시민활동과 지원 등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활동과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민 활동을 하는 하는 분들 그 하는 업무에 대한 그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홍보 활동을 하면은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거 영역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관님 지난번에 네.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용역 보고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도 늦지 않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 내용도 좀 틀려질 수 있고 방향도 틀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같이 보고서도 좀 위에 제출을 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이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가 내일 모레 나올지 뭐 일주일 뒤에 나올지 용역이 뭐 거의 이렇게 마무리다. 나올지 아니 제가 이거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꾸 위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원칙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 결과도 안 났는데 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또 이번 회기 때 올리셔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들어서. 용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 유감입니다, 담당관님. 이상합니다.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용역 결과에 좀 잠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작성되고 내년도 또 본 예산에 이 사업비를 좀 담게 되면 이번에 의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담당관님. 저도 참 이제 말이 좀 많아지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 예산에 꼭 담는 게 아니고 추경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이렇게 담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운영 조례안도 예산도 꼭 이게 본 예산에 담아야 됩니까? 1차 추경에 담아도 저는 뭐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이게 원래 다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일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일부는 했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거는 아직도 네. 하고 있고요. 뭐 도농교육 센터 같은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재산 같은 거는 저쪽 도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왜 이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이게 각 과에서 네.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개 체계적으로 묶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흩어져서 이원화 산업원화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한 대 묶어서 뭐 저기 아니 중복적 체계적으로 이제 묶어서 해놓은 거는 뭐 일액이 편하게 위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저 농업 뭐 정책과에서 해놓은 게 또 있고 뭐 문화 우리 관광과에서 해놓은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뭐 단장님이 뭐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전문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통합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저것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 우리 뭐 정보통신과에 뭐야 이거 무슨 마을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합친다라도요 도농교류센터라든가 도시재생센터 같은 거는 법적인 센터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뭐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건 같이 몰아주고 그런데 있는 팀장들은 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팀장들이 또 계속 맡아서 갈 거고요. 그래서 크게 뭐 혼란스럽거나 뭐 여기 흔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조직적으로 그냥 모아서 지금 통합적으로 일반 저 개인 저 센터 이름만 우리 뭐 저기 저 무슨 센터야 우리 그 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장애인 센터도 있고 무슨 센터도 있고 네. 우리 또 저 일자리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센터장 그 저기 저 보수가 무보수 아니에요? 무보수? 우리 자원봉사 센터장이 보수가 있나? 거기는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가 나는 그 일부 조금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 있어요? 아무래도 흩어져 있는 거 이원화 삼원화 됐던 연사천? 거를 좀 총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그걸 센터 같은 전문적으로 그 센터장도 한 4천 정도 된다는데 한 저기 네. 단장 밑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은 다른 데의 어떤 일 추진도 쉬워지고 저 사업 개발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보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우리 센터장님 보수가 이제 과연 8천이 맞느냐. 근데 저 과장님은 뭐 락급이니 무슨 급이 뭐 지침에 그렇다라는데 아니 그런 기준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센터장 보수를 좀 뭐 줄여가지고 온다라든지 아직 어려운 철에 뭐 센터장 8천이면 이거 굉장히 센 거 뭐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어떤 분이 오시려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또 지명을 했는지 누가 또 뭐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 그걸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용역이 나와야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낙업을 하면 그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뭐 연봉을 줄일 수 있게끔 급수를 낮춰진 만큼 계약적인 그런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나급에서 뭐 그 직급이 내려갔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니, 그러지는 그 내가 계약할 보기에는 않을 것 때는요. 같은데. 계획할 때는 뭐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낙급에 맞는 그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저 국비 제가 보기에는 뭐 요번 그 저기 뭐 2억 얼마 받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억 천인가? 뭐 사무실 꾸미고 뭐하고 하면 2억 천 7억 얼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원래? 리모델링 2억.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예, 해가지고. 리모델링 2억. 그러면 이제 그거 네.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뭐 연 3억 5천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2억에다가 사업비 저기 1억 5천 해가지고 3억이 그냥 이 재계약할 때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들어가죠. 3억 5천씩 계속 우리 10이 들어가는 이거 좀 국도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10입니다. 우리 저 리모델링비만 좀 받아서 되는 거고. 리모델링 내가 보니까 뭐 2억 천문인가 2억 천 얼마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아니, 그렇게 받는 거 없죠. 네, 우리 팀장님.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지금 락급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사실 한 3천만 원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이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그리고 네. 도농교류센터가 다 네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걸 공통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나 도비 볼륨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도시재생 같은 거는 막 100억, 200억씩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2명입니다.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분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관실에 저기 저 직원을 늘리는 게 낫지. 그래서 이분들이 좀 모여 있어야 시너지도 나고 협업을 통해서 이 공동체 활동은 아니, 협업을 우리가 통해서 맨날 이루어지는 거기 얘기하잖아요. 때문에 우리 저 제일 그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 담당관인데 담당관에서 할 일을 이걸 저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동체는 저희가 팀장이 같이 할 겁니다. 그 아니, 근데 사업은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팀장님, 직접 할 그러면은 거고요. 그 락급 저기 센터장님은 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저기 저 연봉이면은 3천만 원은 계속 도에서 대주는 거예요? 라급이 이제 3천만 원 정도는 보조를 계속 그 우리 해주는 시는 거고요. 5천만 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라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단장이 아니라 나급이 아니라 라급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요. 그냥 단장. 네네, 단장은 저희 다 10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장이 8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은 도에서 대주고 5천만 원은 우리가 시에서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3명을 총액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그 중에 3천만 원은 도에서 계속 대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러니까 2억 중에 3천만 원은 그럼 대줄 거고요. 저기 저 시기에서 2억 중에 3천만 원 보조받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야? 예. 그럼 무슨 뭐 단장이 8천이면 뭐 1천만 원만 7천은 받는 거네. 기타 무슨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상한선이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하여간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그 통합 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도농교류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갖고 운영 중인 것이죠. 예. 그 이외에는 사실상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지만 사실상 한 명 정도의 팀원을 갖고 전체 뭐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가 전체로 지금 운영을 해온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도농 교류, 사회적 경제 특히 이제 뭐 그 팀장님 설명하셨듯이 도시 재생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가 어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볼륨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기존의 그 우리 그 소위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가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것의 중간 통합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큐베이팅을 사실상 지원하는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조직만 보더라도 사회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것에 대한 절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상담부터 해갖고 그 제대로 된 조직 하나가 그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적인 그 지원이 절실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튼 이제 담당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이제 그 문제가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그 지원 부분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조금 그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로는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면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집니까? 지금 임대로 운영하는데요. 그것도 내년 2월까지인가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임대가 끝나면은 이게 구성되면은 그 같이 일로 들어오면 전 여기 사무실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 센터라든가 이런 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냥 이름만 센터지 업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앞으로
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 중심의 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지원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 같은 경우의 인건비를 지금 기존의 각 부서 단위에서 흩어져 있던 팀원들을 모으고 일부 또 증원하고 하면서 이제 전체 규모가 8명 정도로 여튼 되어지면서 팀장급의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 정도 낙급으로 지금 정하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낙급 정도는 줘야 그래도 낙급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이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 구조 운영위 설치 및 구성을 보면 지금 3호, 4호 규정이 있는데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지금 운영위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적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그 범위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협동조합부터 뭐 소비자 생협, 뭐 마을기업, 뭐 자활기업 등등 뭐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러한 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큐베이팅을 지원을 하려면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운영위 자체가 이또 수탁기관 선정이나 재위탁 부분에 대한 심의까지 전체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상으로는 세부적인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루에 뭐 시민활동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 아니 참여하는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여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셔서 뭐 뭐, 여쭤보는 거예요. 희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선정위원회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걸러지겠죠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 시장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건 굉장히 자유적으로 해석할 범위가 굉장히 큰데요. 가급적 이렇게 좀 조문 안 만들어 주십사 좀 의회에서 몇 번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타 규정으로 넣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이와 인정되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일 텐데 이게 시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잠시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히 검토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안성시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성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의 주민을 시민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 이념 등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 위반 규칙에 의해 정비하였고 제2장 시민참여에서는 시민제한,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분과위원회,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초과서 및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2,813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51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될 의견과 검토 결과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3장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장은 청칙으로 제1조 목적은 개정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조에서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과 행정정보, 시민 참여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시민제한, 제9조 예산 편성의 시민 참여, 제10조 공청회 등 참여, 제11조 시민연설로 토론회 설명회 청구, 제12조 시민의견조사 실시, 제13조 위원회 참여, 제14조 시민참여 사업에 관한 규정이며 제15조 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으로 제16조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실행, 모니터링 기능과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 제안,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위원장은 시장,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칙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50% 이상을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추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총 7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분과위원장 1명과 관세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를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22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는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며 제24조는 조사와 연구의 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와 26조에서는 수단과 활동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 기존 미래발전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열 정책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조 사항에 보면요. 시에 설치된 쭉 나가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뭐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해서 공개 안 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을 유지해 필요할 수 있는 그 안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뭐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자문하고 의견 수렴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이 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로 한정을 하셔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혹시나 발생하면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상입니다. 아니 이제 시민 참여를 한다는 목적은 어쨌든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여기서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예.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딴 거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 절차요. 그러면 그런 절차들은 아마 공개정보 처리에 관한 그쪽에서 그 절차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별 법령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또 굳이 이런 걸 여기다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 이것만 딱 써도 충분히 여기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 예. 의원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 그 3조에 보면은 시민이란 시의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정리된 주민이란 개념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무한 시민으로다 아주 그냥 개념 정리를 또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서 1조항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참여줄에서는 뭐 시민하고 주민하고 구분되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시민 참여를 해서 참여 조례에서만큼은 주소라든가 거소를 둔 사람을 다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만큼은 시민을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다 포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꼭 주민이란 법적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무한 시민이란 그 표현을 하면서 이걸 딱 못을 박았는지. 자,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7조 2조에 지역 현안이나 집단 민원, 각종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분야의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집단 민원 이런 지역에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도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좀 자문도 받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시민 참여 기본 조례인데 이거는 집단 민원을 여기서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고 그러는데 집단 민원도 지금 다룬다고 이렇게 기능을 여기 그 기능에 넣지않았습니까? 이거는 집단 민원을 다뤄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 현안상이나 집단 민원 같은 현안상이 있을 때는 뭐 어떤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이런 뭐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도 좀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이게 집단 민원을 공론화 기능인데 예. 이런 기능까지 이렇게 그냥 공론화 이게- 기능은 앞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4조 시민이 청구한 시정 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문제. 시정 정책 설명. 시민이 청구한 시정 정책 설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기 공청회 등의 심의 참여, 뭐 시정 토론회 설명회 청구 이런 부분들이 10조나 11조에 다 명시가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의하는 사항이 이게 이게 시민참여위원회에 시민이 청구한 시정 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러면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거를 시정 정책을 설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좀 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시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제 22조 회의 의견의 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기관, 단체 그 밖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이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의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상세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받게 되고 또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뿐이지 이게 아니,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죠. 아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조- 줘야 될 의무도 협조를 있는 구해서 거 좀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좀 협조를 구해서 좀 자료를 받고 그러는 거지. 이게 왜 강제성은 담당관이 없는 이런 거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선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조례를 내놓으려면은 협조해줄 분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자료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뭐 걸러서 줍니까? 아니면 그 많은 자료를 다 줍니까? 아무튼 뭐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저기 뭐 공개법이란다 이런 관련 법의 절차에 의해서 또 뭐 제한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 시키면은 여기에 대한 조례 안전장치도 넣어야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참여위원회가 우리 시의회하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잘못하면은 등급이 될 수가 있다. 등급의 의회 소지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일 때는 좀 협조 구할 때는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문구들이 보통 들어가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뭐 크게 위배되는 사안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협조 안 해줘도 구속력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이제 24조입니다.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의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조사와 연구 의뢰를.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나누자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사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시장에게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 과제를 시장에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글쎄 일단은 위원회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기관의 자료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뭐 시장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사항으로 이런 거는 좀 완성을 위해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시의 주체가 이거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연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문구대로 보면 외부 기관 등의 조사 연구를 시장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용역의 주체가 시민참여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대로 보면은 이거 정말 시민참여위원회가 권한이 굉장히 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를 해주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2항에요.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네. 이게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어느 기관 못지않은 큰 권한을 지금 부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이 인정되면 시에서도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거를 맞다고 보면 시에서 뭐 용역을 주든지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이게 아마 연구 시장의 영역이 조사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이 내용도 좀 모호하고 그리고 이거는 위원회 자체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어떤 예산을 시에다 요구했을 때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이라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좀 받아들여지고 필요성이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상당하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일단 그 5조의 사망을 보면 시장 책무 중에 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여튼 지금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서는 여튼 그 비공개 부분에 대한 대상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좀 안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문구가 들어가면 더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행정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추세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 공개법이라는 게 공개법에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처리가 되고 있어서 굳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문구를 안 썼는데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문구를 쓰면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 시장은 예산 편성 등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게 일부 의견 여튼 예. 그 제출된 거를 좀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의 의미가 지금 우리 이제 주민 그 참여 예산 제도는 지금 운영 중이고 별도의 조례를 네. 갖고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고 여튼 뭐 세입 세출 뭐 집행 뭐 결산 이런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여튼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는 걸 네. 지금 넣으신 건가요? 예. 입법 예고 의견 들어온 데서도 있고 예산 편성에 한정하지 말자, 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등자를 넣었습니다. 그럼 제목에도 예산 편성 등의 시민 참여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조 같은 경우에 시민 참여 운영 계획 수립인데요. 시장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위원회가 시민 참여 위원회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조의 시민참여위원회 갖고 그 줄임말에 대한 그 표시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그럼 좀 위로 좀 15조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다만 해갖고 단서 조항을 다셨어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 규정의 필요성이 뭡니까? 이런 단서 조항들이 만약에 다른 조례하고 상충됐을 때 그 조례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단서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된 게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 완충작용 때문에 여기 둔 것 같습니다.
그 19조 같은 경우에 사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네. 주어가 뭡니까? 지금 2항, 3항은 계속 분과위원회가 주어가 되는데 예, 그 저기 시장이 돼야 되겠죠. 시장이 분과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의 부서장이 담당 공무원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 주어가 항마다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좀 생략할 수 있지만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맥 자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과위원회를 주어로 하려고 하면 분과위원회는 시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어가 여튼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시장으로 넣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긴 하셨는데 그 17조 기능과 관련해서요. 17조요? 예. 일단 이게 이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조례의 어떤 그 뭐 총칙 규정의 성격을 좀 갖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뭐 총괄적이고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측면에서는 좀 세부적인 그 사항을 담지 않는 것은 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금 그 조례가 운영 중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토론회 설명회 부분에 대한 주민 청구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예, 예. 근데 네. 아까 좀 이제 잠깐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해봄 심의 청구한 시정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뭐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보다도 뭐 의견이 필요할 때 의견 듣고 자문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결정 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권은 시장이 있는 거죠. 시장이 결정해서 공청회 심의 참여라든가 시정 토론 설명회 청구라든가 이런 또 시장님이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 운영 계획 수립 부분과 관련해서만 심의 기능을 갖고 본래적으로는 지금 자문위원 성격을 갖는 것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게 15조에 있는 위원회 심의도 입법 예고가 의견으로 들어왔던 사항이라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의 기능을 좀 넣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예. 추가 질의 또 없으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림태 의원입니다. 지난대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주민 친화의 기본지가 있고요. 기존의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자꾸 논란이 돼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실효성의 문제도 얘기했고 이게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민 참여 기본조례하고 미래발전위원회하고 적절히 잘 믹싱 시켜놨어요.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문제점이 나타난 걸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거하고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 인원을 더 늘려놓고 오히려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보다 더 안 좋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공동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동위원장이라고 적절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인원은 배 이상 늘려놨고. 그럼 그때 당시 문제집보다 더 커진 거예요. 늘상 말했지만 위원회는 그 자문기구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무진장이 많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근데 굳이 이걸 또 왜 만들어 또 하냐? 미래발전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니까 또 이거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것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정책 입안에서부터 다 끝까지 다 거신 것을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자문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자기가 입안하고 다 한 것을? 난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개선하려고 해야지 적당히 그냥 믹싱 시켜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요건 니네가 더 얻어먹어.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난 답답합니다. 진짜 늘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조례가 2개 있어요. 지금 하나를 합치는 거거든요. 응? 적당히 믹싱해서 갖다 올려놓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너무나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도 기분 나빠요. 늘상 뭐 지적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말 턱덤소리 한다고 이들이 하지만은 진짜 해대도 너무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사숙고하시고요. 내가 그래서 절개칙 심의회를 노상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디 그전보다 더 못한 틀을 또 더 가려고 하냐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로 선포합니다. 예,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1항 시민 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는 시민 참여를 우선 가치로 한다로 수정하고 3항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 제목 예산 편성의 시민 참여는 예산 편성 등의 시민 참여로 수정하고 13조 위원회 시민 참여에서 사항의 경우 단서 조항을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합니다. 15조의 시민 참여 운영계획 수립에서는 1항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17조의 기능에서 2호 지역 현안이나 집단 민원, 각종 개발 등을 지역 현안 등으로 수정합니다. 23조 의견의 청취에서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안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24조 조사 연구의 의뢰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기존 조례안이나 개정안에 보면 시장의 측면에 보면 안성시장은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가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민 참여 기본 조례,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입법 예고한 거 말고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무 절차도 없었잖아요. 거기다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도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으로 자기 참여하면서까지도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조례 지금 추진함에 있어 개정안이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목적, 취지 이게 정말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가치를 한다고 보면은 시민들 의견을 더욱 담아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처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지태 의원님 이의제기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집행부 다시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투표로 지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여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